자, 2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가가지고 배우게 될 수학의 거의 한 60%? 70%는 함수입니다. 그 엄청 많은 함수들 중에서 제일 이제 기본을 깔아주는 함수가 이제 2차 함수예요. 그지? 그래서 2차 함수 너무너무 중요한데 2차 함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막 2차 함수 꼭지점도 못 찾고 막 그래프도 못 그리고 막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게 막 태산이에요.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우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옛날에 2차 함수 공부할 때 맨날 그렸던 거 있잖아. 자, 요렇게 생긴 2차 함수, 이게 가장 기본 꼴이었는데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어디였더라? 어디? 0대 0이 아니라 0,0 그죠? 0,0 0,0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여기서 뭐 요렇게 또는 A가 음수면 어떻게? 요렇게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었죠. 그쵸? 그래서 이 A가 해주는 역할이 있는데 A의 역할로 몇 가지를 외웠었더라? 두 가지 외웠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다? A가 양이면 어디로 볼록? 요렇게 그지? 빗살무늬 토기 모양 요렇게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A가 음이면 위로 볼록.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똑같이 아래로 볼록이더라도 이게 그래프가 폭이 이렇게 넓을 수도 있고 폭이 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프의 그러니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됐다? 좁아졌다. 그죠? 클수록 폭이 좁다. 이게 A가 하는 역할이었고요. 이 A의 역할은 어떤 모양에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의 개수는 맨날 똑같은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녀석에서 요 가운데 지나가는 요 선 있잖아. 꼭지점을 지나가는 요 세로선. 2차 함수에서 그 꼭지점을 지나가는 세로선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한 글자로? 축이라고 불러요. 축. 그치? 그러니까 모든 2차 함수는 가운데 지나가는 세로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이 축을 나타내는 축의 방정식 해가지고 이 축의 방정식을 어떻게 썼냐면 세로선은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될까? X는 0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찍혀있는 모든 점들은 다 X좌표가 얼마일 것 같아? 0이지. 그치? 전부 0,0, 0,1, 0,2 전부 X좌표가 0이죠? 그래서 요 직선의 이름이 X는 0이고 이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 됩니다. 그 축의 방정식을 만들 때는 항상 요 꼭지점의 X좌표를 그대로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이 만약에 3,1이다.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야? X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꼭지점이 나오면 자동으로 축의 방정식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꼭지점을 지나가는 세로선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뭘 하죠? 방금 말한 그래프는 꼭지점이 0,0에 딱 있는 애고 얘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옮기잖아. 그치? 평행이동을 시키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X축 방향으로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그 다음에 두 가지 다 요렇게 세 가지로 그렸었는데 먼저 Y축부터 해볼게요. Y축 방향으로 우리 어떤 문자 썼었더라? Y축 방향으로 P였나?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Y축 방향이라는 게 뭐지, 유리나? Y축 방향이라는 게 이렇게 있던 0,0의 꼭지점이 있던 그래프를 어디 또는 어디로? 위나 아래로 움직이는 거. 그게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죠. 그러면은 얘를 Q만큼 위나 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식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죠? 원래는 AX 제곱에서 끝났었잖아. 그죠? 근데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이면 그 Q가 그대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붙죠. 그죠? 맞죠? 그럼 가연아 이렇게 가면 꼭지점의 좌표도 변했겠지? 원래 꼭지점이 0,0이었는데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될까? 0,Q요. 그렇죠. 0,Q 이렇게 바뀔 거고. 휘연아 그때 축의 방정식은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지. 왜냐하면 꼭지점의 X좌표를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X좌표는 그대로 0이죠. 축의 방정식은 그대로 X는 0입니다. 윤서야
오랜만에 봤는데 자면 속상해. 자지마. 자, 요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x축 방향이죠. x축 방향은 어떤 문자를 썼었니? p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이거는 지훈이 기억나? 식이 어떻게 됐었더라? a 괄호 맞아. x 그래 마이너스였지 여기는. 요게 좀 헷갈리는 거였죠, 그죠? x축 방향으로 내가 p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요, x 자리에 원래 x가 있던 자리에 x 마이너스 p가 요렇게 들어갔었어요, 그죠? 맞죠? 사실은 이 q도요, 사실은 여기 있던 게 아니야. q도 원래 어디 있던 거야? 원래는 q도 여기 있던 거야. 요렇게 됐던 거야. y 마이너스 q였던 거야.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보기가 불편하잖아. 그래서 q를 넘기다 보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된 거지. 원래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그러니까 이차함수 같은 것을 평행이동시킬 때 원리가 그래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기고 싶으면 x 자리에 x 팩에 p를 넣는 거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기고 싶으면 y 자리에 원래는 y 빼기 q를 넣는 거야. 근데 q가 넘어가서 지금 플러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바뀌고 꼭지점의 좌표가 우진아 몇 컴마 몇이 될까? P, 그렇지, 꼭지점이 P,0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꼭지점의 X좌표가 바뀌었으니까 축의 방정식도 바뀌겠지, 유진아. 뭐라고 쓰면 될까? 그렇지, X는 P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동시에 옮겨버리면 수정아 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이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로 무슨 형? 기억 안 나? 표준형 이렇게 부르죠. 그쵸? 2차 함수를 우리가 다룰 때는 표준형으로 써야 꼭지점이 보이고 꼭지점이 나와야 2차 함수 문제가 풀려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꼭지점이거든. 그죠? 그래서 얘를 꼭지점으로 자, 이렇게 썼을 때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때 꼭지점은 은서야 몇 컴마 몇일까? P, Q요. 맞아요. 이게 꼭지점이 되겠고,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윤서야 뭘까? 무조건 이거 따라가는 거야, 무조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표준형의 이차함수를 만났을 때 그 이차함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지민이한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딱 주어졌어. 이 함수의 꼭지점이 어딜까? 맞아요. 그쵸? 요 앞에 붙어 있는 3이라는 숫자는 꼭지점이랑은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얘는 뭘 결정해 주는 거야? 이 함수가 어디로 볼록할까를 결정해 주는 거죠. 어디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한 거고, 그러니까 꼭지점이랑 관련이 없고, 뒤에 붙어 있는 요 마이너스 2라는 숫자만 꼭지점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그치? 이 함수의 모양은 지금 요 모양인 거잖아. 요 모양. 요 모양인 거잖아. Y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그쵸? 맞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는 0인 거지. 그래서 꼭지점이 0,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돼. 0, 마이너스 2면은 여기쯤에 있을 거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지?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를 그릴 수 있고, 한 개만 더 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다. 자, 이렇게 생겼다. 윤서, 요거는 꼭지점이 어딜까? 영 컴마가 되려면은 요런 모양이거나 요런 모양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양은
이런 모양이잖아. 요런 모양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꼭지점을. 잘 봐. 여기에 마이너스 P가 들어가 있을 때 꼭지점은 P, 였어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으면 꼭지점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 얼마? 5. 그치? 요렇게 되는 거고 윤서야. 얘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할까요? 위로 볼록할까요? 누가 결정했죠? 어디? X가 결정했나? 그쵸? 여기 마이너스가 결정한 겁니다. 맞지? 그래서 요 놈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꼭지점이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 여기쯤에 꼭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죠. 이렇게. 그치?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표준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지금 그게 이제 108페이지나 그 뒤에 넘어가 보면은 112페이지로 바로 이어지죠.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 거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데를 볼게요. 113페이지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이 함수를 보면서 우리 가연이가 한번 해보자. 요 녀석은 가연아, 꼭지점이 어디예요? 0,3이죠.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 자, 0,3이죠. 그리고 어디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하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자, 0,3 여기다 찍어놓고 위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1번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이다. 휘연아, 이 말은 맞을까 틀릴까? 틀리지. 그쵸? 왜 틀리냐면 이놈과 이놈은 앞에 있는 숫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이게 달라버리면 생긴 모양 자체가 하나 이렇게 생겼고 하나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를 어떻게 만들어 보지? 기본적으로 생긴 모양이 똑같아야지 평행이동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x제곱의 개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에 2번 꼭지점의 좌표 0,3이다. 맞죠? 너무 맞는 말이고,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다. 어때 수정아? 뭐라고 말해야 맞는 말이야? 그렇죠. x는 0이다. 요걸 갖고 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하다. 틀렸죠. 위로 볼록하고. 자, 5번 때문에 고른 거예요. 5번 때문에. 여러분이 5번에 있는 내용도 자주 물어보는 내용인데 되게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이 말 지금 여러분 판단할 수 있나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거? 자, 이 그래프를 이렇게 좀 확대해서 봤을 때 x가 0보다 클 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지금 이 함수는 가운데 지나가는 요선이 이제 축이잖아. 축의 방정식이 뭘까? x는 0이죠? 그러면 이 x는 0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 함수를 이렇게 두 영역으로 쪼개서 볼 거예요.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으로 쪼개서 볼 건데, 자, 왼쪽 영역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x는 0이라는 선보다 왼쪽이잖아. 왼쪽. 그러면 x가 0보다 어떨 때라고 말할까요? 작을 때. 맞아요. 0보다 왼쪽이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영역은 어떻게 말해?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5번 보기에서 x가 0보다 클 때라는 말은 어느 쪽을 보세요? 그죠? 여기 초록색 영역을 보세요. 그 영역에 보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 이거 보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야 정상이야.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항상 오른쪽 위냐 오른쪽 아래냐 이렇게 판단하거든. 그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는 그래프거든요. 그쵸? 그럼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좌표 평면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x값이 증가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쵸? 맞죠? 오른쪽은 x값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아래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y값이 감소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x가 0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이렇게 말했으면 그 뒤에 뭐라고 말했어야 돼? y값은 감소한다라고 말했어야지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치? 근데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이 판단에 대해서 뒤쪽에 있는 문제들에서도 반복적으로 해볼 거예요. 그죠? 일단은 축을 기준으로 반으로 잘라서 어느 쪽을 볼 건지 결정하고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의 방향이 오른쪽 위로 가느냐 오른쪽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뒤쪽 문제에서 또 해볼게요. 자, 아무튼 이 문제의 답은 2번이었고 밑으로 내려가서 3번도 보겠습니다. 자, 3번은 그래프를 딱 보니까 유리나 이 그래프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여기가 꼭지점이니까 그치? 0,-3이 꼭지점이죠? 그러면 꼭지점이 0,-3인 걸 보니까 요 식에 있는 누구의 값을 바로 알 수 있어? y를 알 수 있나요? q, 그쵸? 꼭지점의 y좌표인 q를 알 수 있지? 그럼 q 자리에다가 우리는 얼마를 넣으면 될까? 그렇죠. 꼭지점이 0,-3이었으니까 q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민승아 이제 a만 찾으면 되잖아. a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1, -3을 대입한다라는 말인가요? 너 봐봐 여기 이 그래프에서 -1, -3은 어디에 있니? 없잖아. 여기 -1, -3 여기 찍혀 있는 거야. 얘랑 이 함수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 말고 이 함수가 지나가고 있는 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그렇지. 여기를 지나가고 있잖아. 여기를. 그럼 여기에 좌표를 대입해야지. -1,0이라는 좌표를 이 식에 대입해서 a를 찾아야죠. 그쵸? 이렇게 대입해보면은 0은 a-3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진아 답은? 그렇지. q가 아까 -3이었으니까 aq는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킨 녀석이 나오는데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에 있는 식이 요겁니다. 요거를 보니까 휘연아 얘는 꼭지점이 어디였나? 1,0입니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어디죠? 좋아요. 잘했고요. 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여기가 이제 1,0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윤서야 어디로 볼록할까? 아래로 볼록하겠지? 앞에 있는 3이 양수니까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그래프. 그러면 요 녀석을 보면서 이제 자 가운데 지나가는 요 선이 뭐가 돼요 이제? 아까 말한 얘가 뭐다? 이차함수의 축이다. 그죠? 축. 그리고 그 축을 나타내는 방정식, 축의 방정식을 우리는 방금 뭐라고 썼어? x는 1이라고 쓴 거예요. 그쵸?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다. 맞지요? 꼭지점이 1,0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y는 3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와 폭이 같다. 가연 아까 폭을 결정하는 것도 누구였지? 누가 클수록 폭이 좁았지? 절대값 a. 그러니까 요 앞에 붙어있는 요 3이라는 녀석이 폭을 결정하는 거죠? 얘도 3이 붙어있고 얘도 3이 붙어있으니까 폭이 어떻겠어? 똑같겠죠. 그럼 요 말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이다도 어때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왜냐면 요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평행이동해서 겹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역시 또 하이라이트는 5번인데
자, 5번을 앞장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이 설명해 볼게요. 자, 이번에도 1을 기준으로 해서 영역을 나눌게. 요쪽 영역이랑 그다음에 요쪽 영역 이렇게 둘로 나눴어. 그러면 지민아, 요 빨간 영역 있잖아. 빨간 영역은 이거를 기준으로 왼쪽이죠. 요 선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는 x 값이 어떨 때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 당연히 그럼 초록색은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5번 보기에서 x가 1보다 클 때라고 말했으니까 휘연아, 어떤 색깔 영역을 봐라? 초록색 영역을 봐라. 초록색 영역을 보니까 그래프가 지금 어느 쪽 어디로 가고 있어요, 휘연아? 어느 쪽 위?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네 가지 방향으로 얘기할 거예요. 항상 그래프의 방향을 볼 때는 일단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x가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오른쪽 위냐, 오른쪽 아래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프의 방향은. 그럼 얘는 어디로 가고 있다고? 오른쪽 위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 위로 가고 있어. 그래프의 방향이. 그러면 휘연아,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누가? x가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위로 간다는 거는 누가? y가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틀렸네. 그치?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확실하게 이해를 해줘야지 나중에 어떤 함수에서든지 간에 이런 질문은 늘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치?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쪼개가지고 보는 거다. 2차 함수는. 자, 그래서 잘못된 거 답은 5번이겠죠? 5번이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도 아까 전에 다 설명했던 그 P, Q 전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겼을 때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 다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자, 내려가 보면 요 설명 잠깐 보고 갈까요? 이제 여러분한테 그래프를 아무렇게나 던져준 다음에 A값, P값, Q값의 부호를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줬어. 자, 얘를 보면서 이 그래프의 식을 y는 a괄호 x-p제곱 플러스 q라고 했을 때 a, p, q의 부호를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맞출 수 있죠, 이제. 누가 해볼까? 윤서가 해볼까? 자, 윤서야.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a의 부호가 뭘까요? 벌써 틀렸네. 왜? 위로 볼록하면은 a가 뭐다? 마이너스. 그래서 a는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p는 뭘까요? 특징. 봐봐. 얘는 꼭지점이 어디랬지? 몇 컴마 몇이랬지? 야, 이거 G 아니야. G는 이렇게 쓰는 게 G지. 이거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 이거 뭐야? 지금까지 계속 내가 뭐라고 읽었어? 너 내가 지금 앞에서 지금 20분을 넘게 설명했는데 지금 이걸 보고 G라 그러면 너무 속상하다, 야. 이게 P고 이게 뭘까? 때려 맞춰도 맞추겠다, 야. P 다음에 뭐예요? Q예요. Q 알았지? Q. 자, 그럼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라고? P, Q. 근데 봐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지? 이 그래프의 꼭지점을 네가 탁 찍어본다면 몇 사분면에 있어, 꼭지점이? 어디? 1사분면? 1사분면은 여기가 1사분면인데 꼭지점이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 꼭지점이? 이 꼭지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으면 2사분면에 있는 거잖아. 2사분면에 있는 점들은 부호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PQ의 부호가 뭘까요? P는 마이너스, Q는 플러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쵸? 할 수 있겠지? 자, 한 명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누가 할까? 우진이 해보자. 우진이는 요렇게 그려볼게. 우진아 요렇게. 자 요렇게 생겼어. A는 플러스, P는 플러스, Q는 마이너스. 그쵸? 4사분면에 있으니까 그쵸?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 아 그러면 혹시 요렇게 되면 어떡해? 요렇게? 이렇게? 뭘까 지훈아? A는? A가 0이야? 오, 이것도 지뢰밭이구만. A가 갑자기 왜 갑자기 마이너스? A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결정하는 친구인데 왜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A는 플러스예요. P가 뭐야? 이게 지금 꼭지점이 여기 있는 것 같지 않아? P가 0이라고. 그치? P는 0이지. 그치? 꼭지점이 Y축에 딱 찍혀 있는 거잖아. P는 0이죠. Q는 뭐고? 이게 그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 둘 세 칸이다. 이게 세 칸이다. 요즘에 좌표가 뭐니 지훈아? 좌표를 말할 때는 몇 컴마 몇으로 말해야지? 몇 컴마? 0 컴마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0 컴마 마이너스 3이 그대로 P 컴마 Q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점을 보면서 Q가 어떻게 0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P가 0인 거고 Q는 뭐인 거예요? 음수인 거지 음수. 맞니? 좀 쉽게 아는 거 같지 않았어? 지금 네가 기억하는 거는 이거 그건 저 뒤에 나올 거고 여기서 ABC 찾는 거 뭐 좌동우위 그런 건 뒤에서 나올 거고 이거는 그런 어떤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 자체가 없죠. 그냥 어디로 볼록한지 그리고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건데 그치? 아 깨림직한데? 한 명 더 합시다. 누가 할까? 지민이 할까? 지민이? 이렇게 그렇게 지민아? 이렇게. 자 A는 마이너스, P는 플러스, Q는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됐다. 자 유린이. 자 요거 A는 마이너스, P는 무슨 소리야? 이상한 소리를 했어. 플러스, Q는 유린아, 이게 꼭지점이 여기 있는 것 같지 않니? 너는 여기 있는 점을 볼 때 여기 있는 점의 y좌표를 뭐라고 말할래? 응? 뭐 y좌표가 2예요? 만약에 여기가 한 칸, 두 칸이다. 자, 두 칸이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야? 봐봐. 2,0이라고 말하잖아. y좌표는 얼마인 거야? 0이라 그래야지. x좌표가 플러스인 거고 y좌표는 0이라고 말해야지. 맞니?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로 가볼게요. 2번 문제. 자, 우선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보니까 윤서가 대답해보자. 꼭지점이 어디 있을까, 윤서야? 좋아요. 2,1에 있고요. 축의 방정식은 뭘까요? 맞아요. 자, 그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2,1이니까 2,1. 자, 여기쯤에다가 꼭지점을 잡고 수정아, 어디로 볼록하게 그려야 돼?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릴게요. 위로 볼록하게 그렸다.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꼭지점의 좌표가 2,1이다 맞고요. 또 나왔네, 그지?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자, 요렇게 가운데 지나가는 축의 방정식을 딱 그어놓고 여기가 지금 x는 2입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영역을 나눈다. 요쪽 영역과
이쪽 영역 둘로 나눈 다음에 지훈이가 해볼게요. x가 2보다 작을 때라 그랬으니까 지훈아 어떤 색깔의 영역을 보란 얘기니? 어떤 거? 그죠? 이거 빨간 영역을 보란 얘기죠. 이쪽이 x가 2보다 작을 때를 말하지. 2보다 왼쪽 부분이니까. 자, 그럼 그 영역의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어느 쪽 위로?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죠.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죠.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어떤 뜻이라고? 누가? 오른쪽인데? X지. 이게 무슨 축이야? 이게 무슨 축? X축이지. X축에다가 여기다가 화살표 하는 게 뭐예요? X는 1로 갈수록 커져. 그런 뜻이잖아. 그죠?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X가 증가한다는 얘기. 위로 간다는 건 누가? Y가 증가한다는 얘기. 그래서 X가 2보다 작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라는 설명은 어떤 거야?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이건 맞아요. 자, 이 판단이 혼자서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 축의 방정식의 x는 2다. 맞죠? y 값의 범위는 이건 처음 나왔다. 그치? y 값의 범위. 민승아 이건 무슨 말일까? y 값의 범위? 이게 무슨 뜻인데 y 값의 범위가? 이 그래프에 찍혀있는 점들이 수익이 많겠죠. 그죠? 여기 뭐 점들이 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찍혀 있을 텐데 이 찍혀 있는 모든 점들의 무슨 좌표들을 봐라? y 좌표들을 봐라 이런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기 찍혀 있는 이 점들 중에서 요 점이 y 좌표가 가장 어떤 점일까? 얘가 가장 큰 점이죠. 얘가 저 높이 있으니까. 근데 이 녀석의 y 좌표가 몇이에요? 아까 꼭지점의 좌표가 2,1이었잖아. 이 점의 y좌표가 1인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하면 다른 점들의 y좌표는 1보다 다 어때? 작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y값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1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래야지. 그래프가 제일 높은 데가 1이고 나머지 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지금 답인데 이 5번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5번에 제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그려놓은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 안 지나가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안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확인해 본 건 아니지. 이게 정확하게 2, 4분면을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확인해 보려면은 뭘 찾아보는 게 정확할까요? 이 꼭지점이 여기 있어도 그래프가 폭이 좁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프가 폭이 좀 넓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치? 만약에 초록색처럼 그려지면 2, 4분면 살짝 넘어가잖아. 듣고 있니 지훈아? 그러면 초록색처럼 그려지는지 아니면 파란색처럼 그려지는지 이거는 뭘 확인해 보면 될까 지훈아? 뭐라고? x 좌표? 어느 점의 x 좌표? x 좌표라는 거는 모든 점이 다 가지고 있잖아. 그죠? x축과 만나는 여기 x 좌표.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x축과 만나는 점의 x 좌표. 뭐라고 그러지 은서야? X절편. 절편이라고 그러죠. 절편. 근데 x절편을 확인해도 되긴 하는데 x절편 찾는 것보다 항상 뭐 찾는 게 더 쉬울까? y절편을 찾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사분면을 지나가는지는 y절편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y절편을 찾아봤는데 y절편이 만약에 양수가 나온다 그럼 초록색 같은 그래프인 거고 y절편이 음수가 나온다 그럼 파란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함수의 y절편을 찾아볼 건데 가연아, y절편을 찾는 방법은 모든 함수가 다 똑같거든? 어떻게 하면 y절편 찾을 수 있지? 어디다? x에다. 맞아요. y절편을 찾고 싶으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렇죠? x에 0을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인데 만수 또 있어.
마이너스 4 플러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파란색처럼 이렇게 아래로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2, 4분면을 지나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차 함수는 그래프가 다야. 그래프만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못 푸는 문제 없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밑에 3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설명한 것들을 이해했다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A, P, Q 딱딱딱 찾아봐. 네, 바로 푼 사람도 있고 좀 걸린 사람도 있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서 풀어보라고 그런 겁니다. 자, 보자마자 우리는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죠. 윤서야, 여기가 몇 컴마 몇이지? 그치? 꼭지점이 3,4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꼭지점을 보고 식을 뭐라고 썼어, 윤서야? y는 2가 왜 나와 갑자기? A 괄호 맞아요. 이렇게 일단 쓰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얘가 지나가고 있는 점을 하나 찾아보니까 여기 말고 또 하나 지나가고 있는 데가 이렇게 여기 있잖아. 여기 정지훈 여기가 몇 컴마 몇이야? 그치. 그래서 0, 마이너스 5를 지나가니까 이 점의 좌표를 이 식에다 그대로 뭐만 해주면 돼요?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5는 여기 0 들어가고 9a 플러스 4가 돼가지고 a 구해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p가 3, q가 4 이렇게 돼가지고 답은 5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 자, 그 옆에 있는 페이지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에 4번 문제를 보니까요. 자, 4번 문제는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한 문제인데, 평행 이동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무슨 점을 찾아서 풀면 바로 풀릴까? 2차 함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점이 꼭지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나는 요 놈의 꼭지점에서 요 놈의 꼭지점으로 간다.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간다. 이렇게 점과 점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해요. 그쵸? 그래서 평행 이동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꼭지점을 찾아서 푸시면 됩니다. 꼭지점을 찾아서. 자, 그러면 요 녀석의 꼭지점. 윤서야, 꼭지점 어디지? 자, 이 꼭지점을 평행 이동을 시켰는데 어떻게 이동시켰냐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휘연아, 이 점이 몇 컴마 몇으로 이동을 했을까? 그렇죠. 평행 이동 시키는 거 너무 쉬워. 그냥 x 좌표에다가 이거 그대로 더해주고 y 좌표에다가 이거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만들려는 2차 함수의 새로운 꼭지점인 거죠. 그지? 그러면서 이 앞에 붙어 있었던 2라는 숫자는 변할까 안 변할까? 이거는 평행이동과 관련 없죠. 그죠? 이거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평행이동 시켜도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진아, 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요거면서 꼭지점이 요거인 그런 함수의 식을 불러주세요. y는 2 괄호 맞아, 이거지. 끝났죠? 그래서 꼭지점을 찾아서 푸는 것이 헷갈리지 않고 제일 편한 방법이니까 평행이동 문제는 늘 꼭지점을 찾으시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5번 문제 볼게요. 아까 앞에서 열심히 한 거다. 그지? 그래프 딱 보고 A, P, Q의 부호 찾는 거. 자, 우리 윤서가 잘 해줄 거라 믿어요. 자, A는 뭘까요, 윤서? 그죠? 마이너스겠죠? 왜 마이너스야? 위로 블록하니까. 그치? 그리고 PQ는 뭘까요, 윤서야? 맞아요. 플러스겠지? 왜냐면 꼭지점이 여기 1, 4분면에 찍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마플풀이니까 답은 뭐니? 3번이죠, 3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엄청 많이 낚시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요 문제에서 여기다가 봐봐 이렇게 줄 때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 똑같이 그려주고 이렇게 바꿔주면 P 뭐라 그래야 돼? 마이너스라 그래야 돼요. 그쵸? 그래서 가끔씩 문제에서 장난치는 거죠. 맨날 요 모양만 풀다가 여기 이렇게 플러스 있는 거 이거 못 보고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혹시 여기다가 장난을 쳐놓진 않았나 꼭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답은 3번이었고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이차함수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y는 a괄호 x-p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써있는 거를 가연아 무슨 형이라고 불렀죠? 표준형이라고 불렀죠? 표준형. P 들어가면 표준형이야. P 들어가면 표준형. 꼭지점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 표준형.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처럼 쫙 다 전개시켜 놓은 요런 모양. 요 모양을 그러면 표준형 말고 무슨 형이라고 부를까?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일반형. 자, 그런데 일반형의 그래프는 무슨 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꼭지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일반형으로 써 있으면. 그지? 이렇게 써 있으면 꼭지점이 몇 칸만 보이시는지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뭘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그죠? 기억나니? 옛날에 많이 했잖아. 그죠? 맨날 쪽지 시험 보고 막 그랬잖아. 바꾸는 거. 그죠? 근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옆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125쪽에 있는 1번 문제를 가지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한번 우리 복습해 볼게요. 자, 요렇게 생겨 있는 녀석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더라? 맞아요. 이 x제곱의 개수로 묶어주는 거였어. 묶어주는데 묶을 때 끝까지 다 묶을 필요 없었지. 어디까지만? 요 x 한까지만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묶어주고 밖에 플러스 7은 건들지 않아. 그대로 두는 거야. 그 다음에 표준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숫자에 대한 무엇을 더해준다? 반의 제곱을 더해준다. 그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한 얘에 대한 반의 제곱. 그럼 지훈아 얼마니? 얼마? 얼마? 아, 예. 1이죠? 1입니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반이면 마이너스 1이잖아. 제곱해봤자 1이죠. 그래서 1을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주고 이렇게 넣는 거죠. 그죠? 조금 더 보기 좋게 쓰면 이런 거죠. 2 한 다음에 괄호 안에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었고 여기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자, 여기까지 요렇게 셋이 만나가지고 뭘 만들어낸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낸다. 그치? 어떤 완전 제곱식을 만들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만들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지금 쓰였어? 못 쓰였어? 여기에 쓰이지 못했죠? 어떻게 돼야 돼? 바깥으로 이제 쫓겨나야 되는데 괄호 바깥으로 나갈 때는 괄호 앞에 있는 2의 분배를 받아서 나가는 거죠. 나가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바깥에 있던 7과 만나서 결과적으로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그쵸?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니까 A 값은 그대로 2고요. P 값이 1, Q 값이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1, 5니까 답은 얼마? 8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여러분 요렇게 생긴 게 일반형이잖아요. 자, 방울로 들어와서 얘가 표준형이고 얘가 일반형이야. 표준형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은 계속 말한 것처럼 무슨 점이 바로 보인다? 꼭지점이 바로 보인다는 것이 표준형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이야. 그러면 일반형은 그럼 장점이 없을까? 일반형에서 더 찾기 편한 건 뭐 없을까? Y절편. 절편들이 찾기 편해요. Y절편도 일반형이 찾기 훨씬 편하고요.
x절편 찾을 때도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이 더 편합니다. 자, 일단 일반형의 최대 장점은 y절편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y절편 찾는 방법은 항상 똑같았지. 어떻게 하는 거지? x의 0대 0대입.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써져 있는 식에서 x의 0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날아가고 이것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겠죠. c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y절편이 c라는 것을 일반형에서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는 일반형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y절편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자, 또는 x절편을 찾으려고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까? Y의 0대 그렇지. x절편을 찾으려고 할 때는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는데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는 순간 여기가 0이 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이제 함수가 아니라 뭐가 돼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쵸?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보통 2차 방정식 풀면 해 몇 개 나와? 2개 나오잖아. 그 2개가 바로 x절편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옆에 페이지로 가서 2번 문제도 볼게요. 이번에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축의 방정식이 4라 그랬으니까 축의 방정식이란 무슨 점에서 나오는 거지? 꼭지점에 x좌표 떼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축의 방정식이 4라는 거 우리가 활용하려면은 이 식을 어떻게 해봐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봐야지. 근데 표준형으로 바꿀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거 만나면 맨날 틀려요. 분수가 붙어 있거든, 앞에. 아까 이 앞에 있는 숫자로 뭐 해준다 그랬죠? 묶어준다 그랬는데 내가 묶어줘야 될 숫자가 분수야. 2분의 1이라는 분수야. 이럴 때 뒤에를 뭐라고 쓸까요? 2분의 1처럼 분수로 묶어줘야 되는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기억하라 했죠? 뒤집어서 곱해줘라. 그쵸? 2분의 1로 묶을 거면은 2분의 1을 뒤집으면 2잖아. 2를 곱해줘. 얘한테 곱해줘. 그래서 뭐가 돼? 2ax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다시 분배시켜보면 알아요. 그죠? 다시 분배시켜봤을 때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분수로 묶어야 될 일이 있으면 뒤집어서 곱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뒤에다가 바로 붙여볼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요 놈에 대한 뭐가 필요해? 반의 제곱이 필요해. 2a의 반 a죠? a의 제곱이 필요하다. 이렇게 당연히 빼기 a제곱도 붙이고요. 자, 그러면 유리나 y는 2분의 1하고 어떻게 생긴 완전 제곱이 될까? x 왜 마이너스 플러스? x 플러스 a의 제곱이고요. 얘 밖으로 쫓겨나죠? 쫓겨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휘연아, 요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꼭지점이 어디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쵸?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서 부호 바꾼 게 x좌표고 뒤에 나와 있는 거 싹 다 y좌표죠. 그쵸? 요렇게 꼭지점이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꼭지점이 표현됐으면 이 꼭지점의 x좌표인 요거 있잖아. 마이너스 a 있잖아. 요게 그대로 뭘 만들어내요? 축의 방정식 만들잖아. 그럼 축의 방정식 아까 x는 4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4가 마이너스 a랑 어떤 거야? 똑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a는 몇이다? 마이너스 4다. 그쵸?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내려가 볼게요. 알았어. 마시고 오세요. 자, 밑에 있는 3번으로 가서 밑에 있는 3번이 바로 이제 절편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보자마자 이거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이렇게 길게 말했는데 요거를 딱 세 글자로 줄이면 이게 바로 뭐야? y절편이야. 이게 바로. 그치? 이게 정확하게 y절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앞에 있는 거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이게 바로 뭐예요? x절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x절편이랑 y절편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인데 지민아 아까 전에 y절편은 계산하지 않고도 그냥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함수가 요렇게 생겨있으면 y절편은 몇이야? 2. 그쵸? 끝에 있는 상수 2가 그대로 y절편이에요. y절편 끝났고요. x절편을 찾기 위해서 유린 아까 x절편은 어떻게 찾는다 그랬지? 그렇죠. y에 0 넣어요. 0 넣으면 0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지훈아 뭐가 나왔어? 2차 방정식이 나왔죠. 그 2차 방정식을 풀면 돼.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1, 2에 마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1, x-2가 0이라서 x값은 1 또는 2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문제에서 말한 p, q의 값이 1, 2가 되겠습니다. 뭐 2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1 더하기 2 빼기 2니까 답은 뭘까요? 1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대략 한번 그려보면은 얘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x축이랑 두 번 만나는데 너무 뭐네. 자, x축이랑 두 번 만났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이랑 한 번 만났는데 y절편이 2였으니까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인 겁니다. 그렇죠? 네,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도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아까 앞에서 열심히 한 거네, 그치? 초록색, 빨간색이 칠해가지고, 그치?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봤던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대답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먼저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찾아야죠. 왜냐면 추계 방정식을 알아야지 기준점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가연이가 해보자.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가연아? 그렇지. 바로 반의 제곱 할게요. 그렇지. 괄호 바깥에는 좋아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하고 어떤 완전 제곱식? 그렇지. 자, 요거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렇죠. 얘까지 하면은 플러스 7이 되겠네. 그치? 좋아요. 그럼 꼭지점이 어디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7. 그리고 어디로 블록하지? 위로 블록해요. 그래서 위로 블록한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이 그래프의 가운데 여기 축의 방정식이 바로 과연 어디다? x는 마이너스 2다. 맞죠? 자, 그럼 또 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또 나눠. 자, 요쪽이 있고 요쪽이 있는데 자, 수정아, 이 빨간 쪽은 x가 어떨 때? 그렇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고요. 초록색은 은서야. x가 어떨 때?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그쵸. 자, 그러면 초록과 빨강 중에 고르는 겁니다. 우리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영역을 찾고 싶어. 그죠? 그래프 방향을 딱 보니까 빨강이야, 초록이야? 빨강인 거 보여? 그죠? 빨강은 그래프의 방향이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고 여기는 그래프의 방향이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거는 빨강이구나. 빨강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 2번이 그쵸? 넘겨봅니다. 자, 넘겨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5번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앞에 3분의 1로 묶인 것도 연습을 하고 꼭지점도 잘 찾을 수 있나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해봐. 표준형 바꿔서 어떤 그래프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자, 처음에 3분의 1로 묶었지, 윤서야. 3분의 1 괄호 불러주세요. x제곱 더하기 아까 우리 분수로 묶을 때는 분수를 뒤집어서 곱하라고 했어요. 몇 x라고 써야 될까? 6x라고 쓰는 게 맞아요. 자, 반의 제곱하세요.
얘에 대한 반의 제곱을 하는 거야. 얘에 대한 반의 제곱. 얼마야? 9 플러스 9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니 플러스 9 했으면 내 맘대로 한 거잖아. 플러스 9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에다가 마이너스 9 해야 돼 당연히. 그치? 같이 해야 돼. 안 그러면 식이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괄호 닫고 바깥에가 얼마야? 더하기 8입니다. 자 그럼 y는 3분의 1 하고 어떻게 생긴 완전 제곱식이 나올까? 음. 9잖아 9 그럼 여기 얼마 있어야 돼? 3 있어야지 3 맞죠? 자 마이너스 9는 바깥으로 튕겨 나갔어. 바깥으로 나가면 얘 얼마 돼? 얘랑 곱해져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 돼? 마이너스 3이죠. 맞죠? 거기다 8 더하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3에 8 더했어요. 플러스 5가 되지. 자 그럼 이게 표준형이야. 꼭지점이 그럼 어디 있을까요, 윤서야?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 꼭지점이 마이너스 3,5에 있는 게 누구예요? 4번도 있고 또 있잖아. 꼭지점이 마이너스 3,5에 있는 거. 1번. 그치? 이렇게 둘이 후보인 거지. 그치? 그 중에 왜 4번이 답이야? 어? 그렇지.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놈을 고르면 얘가 되겠죠. 그쵸? 4번이 답이다. 자, 내려가 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과 겹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만 바꾸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라스트 세 문제, 요 세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활용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배운 내용들 이용해가지고 요런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는 꼭지점, x절편, y절편. 요것만 잘 구할 수 있으면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이 문제는 C가 무슨 점이에요? 누가 봐도 꼭지점이지, 그죠? C가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A하고 B는 무슨 점이에요? 무슨 점? 대답 좀 해줘. X절편이죠. X절편. 자,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과 X절편을 찾아보고 싶은데, 은서야, 뭐부터 찾을까? X절편이요. 그럴까? X절편 찾는 방법은? Y에다 0을 대입해. 그렇죠. Y에 0 넣는 거였죠. 그럼 0 넣어보니까 0은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됐네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분수가 고정되니까 2를 곱해줘요. 2를 곱합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이랑 2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인수분해한 게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가 0이니까 X 값 두 개는 뭐다? 6이랑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럼 그림하고도 맞아 떨어지죠. 요 지점이 얼마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 거고 요 지점이 6이요. 6이겠죠. 자, 두 개 찾았다. X절편 찾았고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꼭지점만 찾으면 되지. 꼭지점 수정이가 찾아보자. 어떻게 할까 여기서? 2분의 1로 묶을 거죠? 묶으면 어떻게 돼? 4x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그렇지. 그리고 y는 2분의 1 하고 바깥에는 마이너스 얘가 밖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2 컴마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찾았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잘 보면은 이 삼각형의 밑변 AB가 밑변이잖아. AB의 길이 보이지? 우진아 얼마니 AB의 길이? AB가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8이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면 그게 길이입니다. 그죠? 6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8이고요. 그럼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가 이제 여기잖아요. 요렇게가 높이인데, 자, 이 높이는 이 C라는 점에 무슨 좌표랑 관련이 있어? Y좌표랑 관련이 있어요. 그죠? Y좌표.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는 요 길이가 곧 8이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넓이 나왔네. 그지? 가연 얼마야 넓이가? 32, 4번. 그죠? 밑변이 8, 높이도 8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절편, 꼭지점, 그리고 Y절편. 요것만 잘 찾으면 도형의 넓이 어렵지 않고요. 내려가서 9번 문제가 이제 아까 지훈이가 잠깐 얘기했던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A, B, C의 부호를 맞춰봐라 라는 유형입니다. 자, 근데 A의 부호하고 C의 부호는요 한눈에 그냥 보여요. 왜냐면 A는 뭐만 보면 되고, 그지? 아볼인지 위볼인지만 보면 되니까 A 바로 보이고, C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C가? 그죠? 이거 Y절편이라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가 Y축하고 어디서 만났는지만 보면 C도 바로 보여. 그럼 이제 문제는 누구예요? B죠, B. B의 부호를 어떻게 찾을 건지만 하나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자, B의 부호를 외우는 방법은요. B의 부호를 찾는 방법은요. 좌동, 우이 이렇게 하나 외울게요. 요거 그냥 이렇게 한 사자성어처럼 하나 외워놓으면은 요거 가지고 B는 B의 부호를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외워놓는 게 나쁘지 않아요. 이게 뭐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이거 막 표준형 바꿔가지고 막 꼭지점 X좌표 찾고 막 그랬는단 말이야. 그냥 요렇게 외웁시다. 좌동, 우이. 무슨 말이냐면 좌가 뭐야? 왼쪽. 왼쪽에 있으면 어떻다? 같다. 동이라는 건 같을 동입니다. 왼쪽에 있으면 같고. 우이는 뭐겠어 그럼?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그죠? 왼쪽에 있으면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이걸 줄여서 좌동, 우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좌우는 그래프를 그냥 딱 보면 Y축을 기준으로 어디로 치우쳐 있느냐를 말하는 거야. 그럼 현재 그려져 있는 얘는 지금 Y축보다 어디로 치우쳐 있어? 왼쪽. 혹시 여러분 왼쪽이 좌고 오른쪽이 우다 이거 헷갈리는 사람 있어요? 없죠 설마? 그지? 이제 곧 고등학교 가는데 그지? 자,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좌죠. 그래서 얘는 좌예요. 좌면 아까 뭐라 그랬어? 동이라 그랬잖아. 좌동. 여기서 같다라는 건 누구와 누구의 부호가 같다? A와 B의 부호가 같다. A와 B의 부호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A의 부호는 이미 플러스라는 판단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B도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C는 Y절편이니까 Y축하고 여기서 만났잖아. 그럼 C는 뭐야? 마이너스인 거지. 그치? 그래서 풀풀마가 되겠습니다. 풀풀마. 답은 2번이죠. 한 개만 더 연습해 볼게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있는 친구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일단 수정아 A가 뭐야? 음수죠. 위로 볼록하니까 A가 음수. 유리나 C는 뭐야? 그치? Y축하고 여기서 만났잖아. 그치? 그럼 C는 플러스. 그 다음에 B를 찾기 위해서 좌동 우위를 써볼 건데, 휘연아 요 그래프는 좌인가요? 우인가요? 우죠. 그쵸? 우면은 달라 부호가. 누구랑 누구랑? A랑 B랑 부호가 달라. 그래서 A가 마이너스였으면 B는 뭐다? 플러스다.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래서 마플풀 요게 요 그래프의 A, B, C의 부호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C가 0일 때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일단 A가 0보다 커요. 그럼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겠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하나 일단 그릴게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어요. 너무 삐뚤어졌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지? 아직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B도 0보다 커요. B가 0보다 크다는 것은 A랑 B의 그래프가 어때? A랑 B의 부호가 같잖아. 이 A, B가 같다는 거는 같다. 동이네 동. 뭐 어디 있을 때 같을 동이죠? 좌에 있을 때 동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왼쪽. 왼쪽에 있다. 얘 그래프가 이렇게 왼쪽에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왼쪽에 있긴 한데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세 번째 조건을 보니까 C가 0이야. C는 뭔데? Y절편이죠. Y절편. 그러면 그래프는 왼쪽에 있으면서 Y절편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지. 요렇게 원점을 딱 지나가게 그려주면 이 그래프가 바로 문제에서 얘기한 요놈의 그래프가 됩니다.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은 어디예요? 여기 그지? 4사분면을 지나가지 않네. 4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추측해서 풀면 되고요. 그 뒤에 있는 이차함수의 식 구하기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뒤에 문제들은 지금은 못 해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이 페이지 수업했던 거 보내줄게요. 보내줄 테니까 그거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문제들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수요일날 몇 시라고요? 수요일날 7시입니다. 7시에 3층 대강으로 오세요. 수고했어요.